구독 안 하는 도매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안녕하세요. 창작멘토 복만의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내용, 바로 텀블벅 출판 펀딩에 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이 특정 인물 한 명만을 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두루두루겠죠. 여러 케이스에 관해서는 제가 나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펀딩이라는 개념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비가 없는 개인 창작자, 대중성, 상업성만 바라는 출판사의 픽을 못 받는 개인 창작자들,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그들을 돕고 한정판을 소유한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 광기의 후원자였습니다.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광기의 후원자 북마녀는 왜 펀딩 후원을 줄이게 되었나? 근래 정말 어이없는 경우 많이 당하셨죠?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화난 사람들 거기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펀딩이 중단 혹은 취소되기도 하고, 안전한 문제가 되었던 프로젝트들은 제 주변에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논란이 많았던 그 프로젝트들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피해를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출판 카테고리 후원을 되도록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광기 후원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정말 크게 현타가 온 일이 있었어요. 다른 쪽 작가를 해왔으나 이제는 소설을 쓰고 싶다. 내 노하우 여기서 다 털어놓고 나는 소설을 쓰겠다. 아실 분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웹소설 작가 지망생을 위한 창작 멘토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다지 꼭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펀딩에 후원 들어갔었습니다. 그 펀딩은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후 소설을 안 쓰는 것 같다. 터물벅으로 재미를 본 거죠. 계속 다른 펀딩을 계속 올리는 거야. 내가 후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그 새로운 펀딩 알림 메일이 오는 거야. 대체 소설은 언제 쓰는 거죠? 제가 단언하건대 그 패턴으로 텀블벅 클잭을 다 하면서 소설도 같이 쓰고 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쓰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스케줄이 왜 불가능한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너무 씁쓸했고, 일개 후원자 한 명일 뿐이지만 어쨌든 내가 너무 순수하게 믿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둘째, 설명을 보면 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그 프로젝트를 저도 구경했지만 설명을 보고 저는 TT했습니다. 저도 자료가 될 만한 책 많이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출판 쪽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그다지 혹은 불안한데? 굳이 이걸 안 필요할 것 같은데?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겨서 안 들어갔죠. 셋째, 맞춤법을 몰라서 틀리는 창작자들한테 질려서. 머리말, 작가의 말, 첫 줄부터 틀렸어. 아니, 이북은 고칠 수나 있죠. 물론 이 오탈자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특히 그림 그리는 분들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그린 일러스트, 조사한 내용 정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와, 진짜 주변에 누구 건너 국문과 한 명이라도 제발 섭외해서 교정 좀, 제발 좀 책 혼자 만들지 말라고요. 교정을 보라고. 교정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님들아? 제가 후원해서 받은 책 중 여러 종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림이 너무너무 예쁜데 글은 최소화된 그림책, 아니면 아예 글이 없는 그림책, 오히려 이런 책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더라도 이런 류만 사려고 합니다. 웹소설 작가 지망생은 왜 호갱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질문부터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호갱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 부분은 제가 텀블벅이 들어가서 화면 레코더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당사자가 또 혹시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입으로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화투가 난 무협 관련 프로젝트 주최자가 자신이 다른 창작자의 슬로건 그리고 이름을 의도적으로 베낀 게 아니다. 이 해명을 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를 하고 시작했는지를 구구절절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텀블벅에서 무협, 용어, 사전, 작가, 웹소설 작가, 웹소설로 검색하니까 프로젝트 달성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이 해명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텀블벅에서 프리젝을 올리기 전에 하는 사전 조사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 같은 호갱을 노리는 방식 그 자체예요. 얼핏 출판사들 시장 조사랑 뭐가 달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이 다릅니다. 출판사들은 같은 분야의 이전 책이 망한 전적이 있더라도 출간을 하거든요. 조사 방식은 비슷하더라도 결과 그리고 분석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그 해명을 올린 분은 그런 의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진 않았겠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저작권 개념도 없는 사람이 돈이 되는 타깃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히 한 사람만 이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 이 구역 최고의 호갱일까? 여러분은 웹소설 어쩌고도 사고, 장르 소설 어쩌고도 사고, 드라마 어쩌고도 사고, 스토리텔링 어쩌고도 사고, 캐릭터 어쩌고도 사고, 시놉시스 어쩌고도 사고, 로판 어쩌고도 사고, 도감 어쩌고도 사고, 사전 어쩌고도 사고, 실물책도 사고, PDF도 사고, 노션도 사고, 하이퍼링크 어쩌고도 사고. 안 사는 게 대체 뭐야? 제가 그렇게 보라고 분석하라고 하는 시장 안의 웹소설은 그렇게 100원, 1000원이 아까워, 무료에서 깔짝깔짝 이러면서 도대체 몇만 원씩 어떻게 그렇게 팍팍 낼 수가 있나. 닥치는 대로 무조건 사기 때문에 호갱이 되는 겁니다. 1억, 2억 이게 웬 말이냐고. 안 사면 안 당한다. 안 사면 안 당합니다. 솔직히 이 말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현명한 소비 방법도 이야기해야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중에 비슷한 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제일 먼저 할 일, 기존 출판 시장에 비슷한 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웬만한 책들은 기존 출판 시장에 ISBN이 있는 알라딘 S24 교보문고에 살 수 있는 비슷한 책이 있어요. 제가 한참 전에 로판, 판타지 자료책 추천 올린 적 있었죠? 제발 참고해주세요. 물론 제가 얘기 안 한 책도 많아요. 심지어 기존 출판 시장에 있는 책이 훨씬 싸. 펀딩 주최 측은 개인보다 출판사가 확률적으로 안전하다. 출판사가 펀딩을 올린다는 건 이미 출판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출판사가 그 인물을, 그 창작자를 실무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출판사가 그냥 서점에 책을 내면 되지 왜 텀블벅 펀딩을 올릴까? 일세 부수를 안정적으로 팔기 위함입니다. 단 여기서 1인 출판사의 대표가 올리는 건 이 확률적 신뢰 집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독립 출판물 중에 좋은 책 많고 제 주변 지인 중에도 1인 출판사 대표들이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창작하고 본인이 교정 본다? 그런데 그 1인이 출판 편집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창작자의 활동 이력을 확인해보자. 최소한 이름, 활동명을 들어봤다거나 텀블벅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한 사람이 만드는 책을 사는 게 비교적 안전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북마녀 채널, 유튜브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북마녀라는 브랜드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만큼 콘텐츠를 제가 쌓아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만든 작법서와 시크릿 단어 사전을 사준 것이지.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아예 노출하지 않았다면 유튜브도 안 했고 블로그도 안 했고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런데 어느 갑자기 내가 텀블벅에다가 펀딩을 올리면 여러분 사줄 거예요? 사겠지. 텀블벅에서 맨날 그렇게 샀잖아. 그래서 호갱인 겁니다. 어느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출판사들이 그냥 뒀을까? 왜 그냥 뒀을까?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저도 계속 제안 메일 받고 컨택 와서 작법서를 낸 것이고 지금도 출판사, 강의 사이트, 정부 기관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안 맞고 뭐 건강이 그지라 못할 뿐이죠. 요즘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책을 출간하는 추세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온갖 출판사가 다 달려들지. 물론 인지도가 높다고 무조건 능력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인지도가 0, 완전 빵이야. 이 빵인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내 돈을 맡긴다? 그 창작물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좀 그렇게 믿어봐. 나는 심지어 얼굴도 까는데 내 말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응? 목차 및 상세 페이지 미리 보기를 확인하자. 특히 번역, 고서 어쩌고 인 책의 경우 목차를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 목차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합하고 돌린 것 같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상세 설명을 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또 상세 페이지 번역 예시가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상세 페이지 번역 예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건 펀딩 올린 사람이 번역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퀄리티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번역 업체에 맡긴다 한들 주최 측이 감수를 못하는데 그 책이 과연 말짱할까요? 그리고 텀블벅이 아니어도 책을 살 때 무조건 목차를 보세요. 소개글을 잘 읽으세요. 그냥 제목만 보고 냅다 지르지 마시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장을 잘 볼 줄 아는 사람, 읽을 줄 아는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퀄리티 파악을 더 잘할 수 있겠죠. 펀딩 마감 당일에 후원하자. 이 책은 정말 너무 욕심이 난다. 꼭 사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얼리버드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중에 들어가세요. 얼리버드로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해봐서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한 경우, 그런 창작자가 있겠죠? 그런 경우만 정말 극소수로 하시고요. 좀 찾아봤는데 괜찮아. 마음에 든다면 일단 하트를 눌러놔. 그러면 마감 직전에 독촉 알람 메일이 옵니다. 그때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솔직히 푸드 카테고리라면 모를까. 출판 쪽에서 얼리버드 한다고 뭐 엄청난 거 안 주잖아요. 물욕을 버리자는 겁니다. 자료에 집착하지 말자. 특히 옛날 책 어쩌고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박사 논문 쓰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학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진짜 웬만하면 눈 감아줘요. 고증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자료 그만 모으세요. 내 양식은 내가 가장 잘 만든다. 이번에는 책 말고 좀 다른 얘기. 요즘 시놉시스 노트라든지 캐릭터 설정 노트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 양식 같은 것들도 이제 펀딩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제작물에서 과연 자신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 딱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쓰는 스토리는 한글 문서로 충분합니다. 물론 스크리브너 정도는 활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시놉시스, 캐릭터 설정, 세계관,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문서를 못 만든 게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원고를 못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프로그램류는 받아서 쓰고 있다가 그 안에서 뭔가가 꼬여서 버그가 생기거나 오류가 있거나 복구가 안 된다거나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어떻게 살릴 거예요? 백업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펀딩 쪽은 상품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AS의 의무가 없어요. 또 주최 측에서 복구할 능력이 못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텀블벅 와디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말하면 후원자, 냉정하게 말하면 돈 내는 테스터일 뿐입니다. 좋은 창작자의 좋은 제품, 한정판, 얼리 어답터로서 먼저 후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창작 시장을 잘 키우는 방법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펀딩 후원은 위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후원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내가 이렇게 텀블벅 펀딩 조심하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나중에 내가 텀블벅 들어가게 된 거야. 이러면 어쩌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건대 개인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북만의 어떤 제작물이 터물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출판사를 통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제가 오늘 이야기한 각종 문제들이 안 생기겠죠. 오늘은 텀블벅 출판 펀딩 후원 지혜롭게 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 그 돈으로 문장 연습을 더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예쁜 틀, 고급 외제 오븐이 있어도 내가 계량 방법을 모르고 까먹고 헷갈리고 반죽을 할 줄 몰라, 반죽을 대충 해. 이러면 예쁜 쿠키, 맛있는 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 어떤 엄청난 자료도 멋진 틀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글 연습, 문장 연습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를 읽으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